국민의힘 김학동 군수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김학동 예천 군수님의 6일 지방선거 예천 군수 후보 출마 기자회견문을 김학동 군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참 2년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처음 시작되는 날이고, 또 날씨가 연중 제일 좋은 때라서 참 무척 바쁘실 텐데 오늘 많은 언론인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또 저의 출마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 기관 단체장님들, 또 지역 어르신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월 20일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이후로 이미 선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예천군청 2022년 사업 중에서 꼭 처리를 해야 할 1차 추경 예산 마련 때문에 뒤로 미루다가 오늘 임시회로 넘기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해서 오늘 구구절절 조금 긴 듯한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 그동안 관내에 이슈화가 됐던, 또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의 기탄 없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진솔한 답변을 올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천 국민 여러분, 출향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들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14년 전 46의 나이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10여년의 후보 생활을 했고 3번의 선거를 거쳐 어렵게 예천 군수에 당선되었습니다. 취임 후 4년 동안 지역 발전과 국민들의 복리 증진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우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지만 조심스럽게, 또 때로는 과감하게 잘 헤쳐나왔습니다. 미완성의 불편한 도청 신도시에 입주민들을 맞이해야 했고,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경기 침체를 막느라 전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아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일사불란하게 방역과 백신 접종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버무리 공원과 실개천 정비, 정선 지중화, 공영 주차장 조성, 간판 현대화 사업,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 도심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확보와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 농업용수 이용체제 재편, 상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으로 3천억 원 이상의 큰 예산을 확보했고, 2023년 아시아 U20 육상선수권 대회와 육상교육훈련센터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제2농공단지의 기업 유치를 완료하고
제3농공단지 조성 인허가를 받았고, 스마트팜 연계형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문화관광단지 조성, 실버타운 조성, 신도시의 KT 데이터센터 건립 등의 수천억 원의 규모의 대형 사업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들과 예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6월 1일 예천 군수선거 재선 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단 없는 예천 발전을 위해 4년 임기를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성장의 기운이 이제 막 꿈틀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예천군 행정이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주춤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이었던 선거로 인한 편가르기가 없어지고, 공직자들은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하고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 지금의 상황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2개 읍면마다 4년 동안 준비해온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확보한 사업과 예산을 제 손으로 직접 추진할 기회를 한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자 생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원가의 성공 신화를 쓰기까지 경험했던 다양한 경영 노하우와 유연하면서도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중앙의 인맥을 활용해서 제가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예천군청에는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고 충실하게 일을 해온 훌륭한 행정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이 아니라 공익, 비즈니스여야 합니다. 상명하복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체제에 익숙해진 공직사회를 화기애애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바꾸고, 부서와 직급, 직렬 간의 유기적인 화합을 유도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일의 완급을 조절하여 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경영 능력입니다. 저에게 한 번 더 예천 군수직을 맡겨주신다면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조기에 완성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과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 등의 국가사업 추진과 함께 우리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성장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임하게 되면 추진할 사업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시의 교통,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병의원 유치, 중학교 조기 설립, 버무리공원과 송평천 정비, 중안호수공원 주변의 패밀리파크 조성 등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초래되는 신도시의 대중교통, 치안, 환경, 경제, 교육 분야의 불편함을 특별 조례 제정과 통합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말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분양에 발맞추어 아직 이전에 오지 않은 기관 유치와 KT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지식 첨단 산업 유치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예천읍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간판 현대화 사업과 6개 면에 추진 중인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고 예천읍 한천과 남산공원, 개심사지 5층 석탑공원, 폐철도 부지 일대를 명품 관광공원으로 꾸미고 박서보 미술관을 건립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설시장과 추진 중에 있는 한우 특화센터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예천 관광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전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예천경찰서 부지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인근에 위치한 예천보건소와 여성회관, 청년센터, 그리고 곧 건립될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희망키움센터 등의 보건복지 인프라를 완성하여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선진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2023년에 계획된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육상교육훈련센터와 양궁훈련센터를 조기에 건립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명성을 더하고 국내외의 많은 선수들이 예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전지훈련과 규모 있는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출생에서 대입, 진학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과 인프라 구축으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한 교육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들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 초중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미래교육 지구 사업과 고교생들의 명문대학 진학률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첨단의 수직형 농장과 추진 계획 중인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지역 농업의 선진화를 꾀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들의 소득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약사항으로 밝히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잘 대처하면서 군정을 무리 없이 추진해 왔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공천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온갖 흑색 선전과 비방이 난무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한 편가르기를 없애고 국민 대통합을 제1의 방침으로 삼고 군정을 이끌어온 저는 절대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가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천은 말 그대로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선대군 행정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제가 들어와서도 농업 예산이 730억에서 1260억까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에 치중해 있던 예천의 농업 구조를 가공과 유통 판로까지 개척하는 6차 산업화로 힘차게 변화를 해가고 있고, 또 농업 소득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산림축산과로 묶여있던 부서를 산림과 그 다음에 축산과로 분리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 농업의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농작물을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인데, 아마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예천군이 가장 첨단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아마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호명면 소재지 북쪽으로 한 300~400m 떨어진 곳에 이미 수직형 농장이 들어와서 청정 채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일반 농민들에게까지, 주민들에게까지 소규모로 분양을 해도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하면 한 가정에 충분한 수익이 되는 규모가 될지,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창리에 군유지 10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5천 평을 떼서 GS건설이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저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연료전지 발전소의 성격상 사계절 거기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하류에 4~5만 평의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자. 이 계획을 경북도청 농업국하고 지금 공동으로 농산식품부에 공모사업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첨단 시설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과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농민들을 통해서 예천 농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저는 오랫동안 경영을 해온 사람입니다. 요즘 행정 전문 교수들도 이제는 꼬리타분한 행정이라는 말 쓰지 말자, 공익 비즈니스라고 하자. 왜? 그만큼 유연하고 또 효율성에 기반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경직된 수직적인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상명하복의 질서 속에서 윗사람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런 공직사회 분위기를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유연하게 아래 위 소통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천명을 하고, 매일 점심 저녁 식사는 부서별로 팀장들하고 식사하면서 소통하는 일을 해왔었는데, 덜컥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이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유연하면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선의 기회를 준다면
어떤 대기업 조직의 인사들 못지않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예천군 행정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군수직에 취임하면서 그때도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예천을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는 일은 700여 공직자들과 5만 6천 우리 국민들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 각지에 45만 명의 출향인들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훌륭한 정치인, 경제인, 학자, 숱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런 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우리 예천군 행정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군수가 깔때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저에게 또 예천군 행정에 크나큰 우군이 되어주고 있고, 또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향인들만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선후배들, 또 사회생활 하면서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 정치인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인맥을 통해서 예천 발전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출향인들을 가지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의 군민의 회장을 명예 예천 군수로 위촉을 했고, 또 읍면 회장님들은 읍면장으로,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는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특화된 그런 지원 모임도 하고 이런 계획은 세웠으나 사실은 코로나 상황 속에 원활하게 실천을 못했다는 말씀 올리고, 재선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김영동 국회의원님이 경북선을 문경에서 예천 건너서 도청을 가로질러서 안동역으로 연결시키는 철로를 만들겠다, 이런 안을 한번 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기차역이 도심하고 얼마나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것이 정답일까요? 도청을 가운데로 가로질러 질러가면 될까요? 또 도청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도시가 커갈지도 모르는데 그 바로 옆으로 붙여가야 도청을 거쳐간다고 얘기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10분, 15분 가면 기차역이 있다면 그거는 그 지역을 거쳐가는 철로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안동 시내 용사이에서, 안동 과거에 있는 시청이 있는 곳에서 지금 기차 타러 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15분, 20분 충분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지금 있는 예천 기차역 경북선이 전철화되고 또 확장이 된다면 이것도 또한 도청 기차역으로 저는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데서 조금 보완을 하면 우리 예천읍에서 신도시 가는 이 도로가 거리상으로는 안동보다는 훨씬 가까운데 도로 시스템 자체가 신호등이 작고 해서 시간을 많이 까먹는 그런 도로가 됐습니다.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입체 교차로를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신호 체계라도 제대로 바꿔보자. 그래서 요즘 좋은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 감응 신호 체제라고 있습니다. 그냥 오는 이 메인 도로를 위주로 해서 좌우에 올라오는 차가 없을 때는 계속 직진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조만간에 금년 중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경북선을 전철화하는 것은 동서횡단 고속철도하고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 국가철도망 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수정을 하고 해가는데 이것이 계획안이 아니라 검토안으로 아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은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주변의 인근 지자체들하고 강력하게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 그게 실현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있는 기차역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를 더 키워야 되고
또 신도시하고 연결이 더 빠른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 그렇게 고쳐가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자,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국민의힘이라는 예측 군수 김학동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조해 주신 언론사분들과 예청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